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제 갤러리 팜의 안티카호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8일이고요. 안티카호스가 100일 챌린지를 시작한 지 37번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요즘 계속 좀 포근했다가 오늘 굉장히 좀 아침에 쌀쌀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쨍한 해가 나오면서 날씨는 추운, 날씨는 겨울 날씨는 좀 추워야 돼요. 겨울 날씨는 좀 추워야 그 벌레 병충해도 많이 병해충도 많이 그러니까 벌레들도 많이 죽고, 그 다음에 그래야 다음에 올해 그 병해충 해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더우면 얘네들이 죽지 않고 알을 까놓기 때문에 엄청 심합니다. 추워야 돼요. 날은 추워야 되는데 해는 쨍한. 근데 이제 날은 추운데 우리 선생님도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연이어서 밖에서 방송을 하시고, 우리 오늘 눈말님도 방송에서 뭐 밖에서 공원에서 추워 죽겠는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워도 날이 쨍하니까 와서 방송을 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근데 날이 좀 따뜻해도 날이 흐리고 그러면 잘 밖에 안 나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해가 이렇게 쨍하니까 밖에 나가서 방송을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무튼 카메라 빨도 좀 잘 받고 좀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시는 모습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 퍼플님 안녕하세요. 진짜 1등이네요. 우리 퍼플님이 1등으로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댓글을 써놨는데 선생님이 선글라스 벗으라고 했더니 딱 선글라스 벗은 오리지널 퍼플로 바꾸셨대요. 잘하셨어요. 이쁜 얼굴을 보여주셔야지 선글라스로 가리면 되겠어요. 저는 오늘 또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 안녕하세요. 2등 중에 2등으로 들어오셨네요. 근데 선생님, 제가 오셨으니까 하나 여쭤보려고요. 제 분명히 패친인데 댓글을 달면 제 여기에는 안 나와요. 자막에는 안 나오고, 끝나고 나서 보면은 댓글이 달려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지금 며칠째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되게 서운하셔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미안해서. 예. 뒷 배경은 나도 샤프란이라는 꽃이에요. 꽃이 이제 봄에 샤프란은 이제 크로커스라는 꽃인데, 크로마키 아니고 크로커스요. 크로커스라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은 봄에 피어요. 이른 봄에. 정말 눈이 채 녹지도 않을 때 꽃이 피는데 아주 땅이 붙어가지고 피거든요. 정말 예뻐요. 앙증맞고 예쁜데, 이제 그러니까 진짜는 아닌데, 샤프란이 진짜는 아닌데 나도 샤프란이다고, 나도 샤프란에 끼워달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나도 샤프란. 예. 흰색 꽃으로 얘는 한 5월 말 정도 피어가지고 거의 눈 올 때까지 피어요. 아주 가성비 좋은 꽃이에요. 예, 나도 샤프란. 저도 샤프란이다고. 남들이 알아주든 아니든 나도 샤프란이다고. 나도 풍란도 있고, 뭐, 너도 밤나무 있고,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얘도, 나도 밤나무, 그런 거. 너도 밤나무 같은, 나도 샤프란이다는 꽃이에요. 근데, 하여튼, 심어만 놓으면 월동도 되고, 월동도 잘 돼요. 월동도 잘 되고, 생긴 것은 부추하고
쪽파 중간 정도 돼요, 입이. 그러니까 쪽파보다는 작고 부추보다는 조금 굵고 그렇게 생겨가지고 키는 한 20cm? 20cm에서 30cm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지피식물로 쓰러지지도 않고 있는데 꽃이 저렇게 일시적으로 저렇게 피면서 계속해서 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성비가 좋은 꽃이에요. 근데 첫해 이제 포트로 사서 심는데 포트로 이렇게 약간 아주 저렴한 꽃은 아니에요. 한 포트에 3,000원 정도 했는데 아주 그냥 실가닥 같은 한두 개 그렇게 생겼는데 계속해서 번식을 해요. 이렇게 크게. 그래갖고 이제 봄 되면 포기를 나눠서 계속해서 늘리는 거예요. 그런 꽃인데 저희 집에 이제 앞에 정원에 딱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어놓고 정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꽃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로 이은정이요. 이은정인데 거의 보통 2등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가지고 댓글을 다는데 안 보여요, 저는. 근데 끝나고 나서 제가 보면은 꼭 달려있더라고요, 댓글이. 그래서 이상해요. 친구로 돼 있거든요, 제 친구로.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근데 퍼플님 밖에 심어 놓으면은 월동 돼요. 강원도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돼요. 월동 잘 되고 한번 심어 놓으면 이제 어떤 때만 캐냐면 이거 번식시킬 때 캐가지고 이렇게 쪼개갖고 심을 때. 네, 철사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니 맞지? 민채요? 무슨 안녕하세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프리즘이라? 왜 다른 분들은 보이는데 그분만 안 보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알람이 이제 떴어요? 음, 네, 둔벙님 안녕하세요. 눈말님. 우리 선생님, 우리 눈말님이 이제 눈말님하고 노영님이 아주 개미지옥에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아니에요. 평택 아닙니다. 민채영님 실망시켜서 들어서 제가 죄송하네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정확한 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서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또 전화드리기가 죄송해서 혹시 오늘 들어오시면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꽃 배달을 좀 하고 아침에 예, 눈말님하고 노영님이 아주 개미지옥에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내일 또 온다네요. 또 와서 일을 그렇게 하신다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즐거울 따름입니다. 아, 고미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티카오스입니다. 안티카라고 불러주세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저기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농업기술원장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교수님 방송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원장님한테 저는 기술원장님하고 그 농촌지원과장님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교수님이 방송하시는 동안에 저는 교수님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분한테 제가 배웠는데 아니 이제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님이 제 방송을 가끔 보세요. 가끔 보시는데
선물 이벤트를 하니 보는 일도 많고. 예, 예, 순식간에 손님님 안녕하세요. 예,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런 선생님한테, 이제 뭐 이벤트 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해주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분이 계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 그 생방을 못 봤습니다. 생방을 못 보고 제가 그 시간에 선생님 홍보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좋지. 어? 클롱부 누가 가면 그냥 오시연인가 봐요. 아이,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눈말림이 주인공이지. 이 뒤에 있는 꽃은요, 나도 샤프란이라는 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도 샤프란이라는 꽃인데, 한 5월 말, 여기서는 5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요. 5월 말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거의 눈 올 때까지, 11월 말까지는 피는 것 같아요. 11월 말까지 이렇게 풍성하진 않아요. 5월 말에서 한 9월 달까지는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되는데, 이제 10월부터는 요렇게 풍성하진 않아도 이렇게 피어요. 그래서 아주 가성비가 좋은 꽃이에요. 그래서 먼저 번에 한번 제가 이제 이걸로 올렸었는데 오늘 또다시 한번 올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어찌됐든 날씨가 좋던 어쨌든 간에 댓글이 안 나와요. 저는 나와요. 한 번 더 누르세요. 누르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댓글 안 나오는 쪽으로 하셨나 봐요. 순식간에 순이님. 한 번 더 누르시면 나와요. 예.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한번 올렸었는데 요즘 어쨌든 간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화면으로라도 꽃 구경을 좀 하시라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꽃을 올리는데 꽃을 올리면은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러시죠? 나오시죠? 예. 올리면 이 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름을 하나씩 아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제 또 며칠 가다가 또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제가 꽃이 한 송이가 예뻐가지고 한 송이를 딱 찍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크로마키 할 때는 이 작은 꽃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있는 꽃들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좀 또 섭섭한 게 뭐냐면, 보라색이나, 예, 그렇죠. 겨울에 꽃 구경 괜찮죠. 산뜻하잖아요. 근데 보라색이나 청색 꽃이 많아요, 저희 집에. 나도 샤프란. 예, 나도 샤프란이라는 꽃인데, 그러니까 진짜 샤프란은 아니에요. 진짜 샤프란은 따로 있어요. 진짜 샤프란은 따로 있는데, 이제 저도 샤프란에 끼워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샤프란이라고 막 우게 되는 거예요. 밤나무도 너도 밤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도 밤나무 해라 이렇게 하는 그 스토리텔링이 있는 밤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나도 샤프란이라고 지가 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꽃이에요. 근데 계량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꽃도 오래 피고 월동도 잘 되고 아주 효자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30포트로 한 30포트 정도 사다가 심어놨는데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아주 예뻐요. 보라꽃은요, 무슨 보라꽃? 보라꽃은 많이 있어요, 저희가. 보라꽃은, 여기다가 올릴 수가 없어요. 제가 파란색 크로마키라 보라색을 올리면은 안 먹어요. 그래서 보라색 꽃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크로마키 천을 흰색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한번 보라색을 쫙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크로마키 천을 색깔을 여러 가지로 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저것 이렇게 해야 될까 봐요. 그래야지 지금 현재 저는 청색하고 녹색만 있거든요. 향이 있어요. 향 아주 좋아요. 향이 있어서 꿀벌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꽃이에요.
보라꽃은 저희가 이제 저희 정원에 3분의 1이 보라색 꽃이에요. 보라색 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흰색 크로마키 사가지고 꼬리풀, 대표적인 꼬리풀이 있고요. 이제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이제 꽃 이게 저기 하라면은 제가 차례대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번져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에다 심어놓으면, 포트에 조그마한 거 갖다가 심어놓으면은 이렇게 번져서 나중에 그걸 찢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예. 우리 퍼플님을 위해서 제가 오늘 저녁에 주문을 해야 되겠네. 흰색 크로마키를 주문을 해가지고, 흰색이나 검정색, 흰색은 또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검정색을 한번 하든지 해서 제가 보라색 꽃을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백운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꽃을 올려드리면 정원을 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하나씩 올려드려요. 그러면, 나도 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일단은 포트에 한 3,000원 정도 해요. 근데 하나 심으면 언제 벌지 모르니까 저는 이제 정원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30포트를 샀어요. 한 판을 사가지고 심었더니, 조그마한 것이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번지는데, 번진 것을 캐가지고, 봄에 캐가지고 다시 쪼개요. 쪼개서 이렇게 또 널찍하니 심어놓으면 또 이렇게 번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식간에 번져요. 순식간에 순위가 아니라 순식간에 번지는 꽃입니다. 키가 20에서 한 30cm, 키가 작아요. 바닥에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잎 모양은 부추하고 쪽파 있죠? 그 사이 정도 돼요. 쪽파보다는 좀 가늘고, 부추보다는 조금 두껍고, 그런 정도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피식물에 속해요. 키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고,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심어놓고 그 밑에다가 심어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예쁜 꽃이에요. 또 올해 또 나도 샤프란 인기 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군데다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괜찮아요. 되게 예쁜 꽃이에요. 예. 퍼플님, 제가 퍼플꽃을 쭉 올려놓을 테니까 기대 한번 해주세요. 예, 정무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마당에 심어놓으면 한쪽에다가, 그러니까 띄엄띄엄 심지 말고 꽃은 이렇게 모아 심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가보면 여기 조금 심고 여기 조금 심고 이렇게 심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일단 야생화나 얘네들은 모아 심어야 예뻐요. 모아 심어야 제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저희 정원에 퍼플님은 저희 집을 꼭 한번 오셔야 돼요. 저희 정원에 거의 3분의 1이 보라색이에요. 버들마편초가 저희 집에 굉장히 많아요. 버들마편초가 대표적인 보라색 꽃이거든요. 근데 걔가 아주 많아요. 근데 보라색으로 걔는 키가 이렇게 크거든요. 키가 큰데 잘 쓰러지지도 않아요. 버들마편초 혹시 없으시면은 버들마편초 사서 심으세요. 굉장히 가성비 좋은 꽃이에요. 걔도 한 5월 달부터 눈 올 때까지 피어요. 그런 꽃들이 좋아요. 개화 기간이 긴 꽃들이. 그래서 아주 가성비 좋은 꽃이에요. 오늘은 지금 배경 설명하다가 2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점에서 아까 많이 들어오셨을 때 했어야 되는데 오늘 상품 소개드립니다. 예, 상품 이번 주 상품입니다. 이거는 한번 소개드렸고 오늘 예, 인사하세요 서로. 이렇게 그 방송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서로 인사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0월 퍼플님
백운배 선생님이 지금 애타게 지금 퍼플님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 한번 답글을 좀 달아주셔요. 퍼플님을 애타게 찾고 있어요. 2번씩이나 지금.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이렇게 모아심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철사공님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심지 말고 그냥 수다 떠는 방송을 하는 게 훨씬 더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그래요? 3월 말경에? 예. 3월 말에는 정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얼굴 보기 한번 오셔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종종 오시면, 6월 달에가, 저희 집은 6월에 꽃이 좋고, 실제로는 이제 7월이 되면은 이제 수국이 만발을 해요. 저희가 진짜 수국 정원이 나무 수국, 목수국 있잖아요. 라임라이트. 목수국이 정말 나무 모양으로 커 있어요. 나무 모양으로 제가 키우는데 지금 현재 나무 모양 형태만 갖추는데 5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일반 수국 꽃이 있고요. 7월 말경이 되면은 배롱나무 있잖아요. 100일 동안 핀다는 배롱나무가 아주 빨갛게 피어 있어서 8월, 9월에는 수국과 그 배롱나무가 어우러져서 정말 정원이 풍성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오면은 작약이 피어 있고, 작약도 제가 거의 작약만 심어진 것만 해도 한 30평은 될 거예요. 작약만 심어진 그 공간만 해도. 그래서 작약은 제가 재래종 작약은 제가 따서 꽃을 말리고, 근데 꽃 말리면은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 작약 비싼 거 그거는 또 사다가 심어서 걔는 꽃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아무튼 3월에 오늘 지금 제가 튤립 심었어요. 튤립을 엄청나게 한 2,000개 심었나 봐요. 튤립을 12월 달에 원래 심어야 되는데 제가 막 바빠서 못 심다가 오늘사 심었어요. 오늘 지나고 심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낮에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할 때 제가 심었어요. 항상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뼈가 빠지게 관리를 합니다. 진짜 뼈가 빠지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많은 꽃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꽃들이 있습니다. 정말 종류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주로 야생화를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5월달 되면은 떼죽이 피어서 하얗게 방울방울 달린 종 모양처럼 떼죽나무라고 있어요. 그 밀원식물이거든요. 벌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꽃을 심고. 김노영님 안녕하세요. 튤립 싹 올라왔죠. 제 거는 안 심었더니 그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진짜 저기는 한데 튤립은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일단 해야 되겠네요. 튤립은 그 12월 달에 심어요. 심어서 이제 보통 3월 달에 꽃이 펴요. 튤립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화려한데 꽃이 필 때는 그렇게 그보다 더 예쁜 꽃이 없을 정도로 예뻐요. 예쁜데 꽃이 지고 나면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추한 나무 꽃이 또 튤립이에요. 근데 다른 꽃 같으면 잘라버려도 되는데 얘는 구근이잖아요. 구근은 지금 올해 이제 이런 구근을 심었어요. 그러면 얘가 꽃이 피면서 이 구근은 다 소진이 돼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그 남아있는 그 추한 이파리가 모체가 돼가지고 또 새로운 구근이 커요. 그래서 이거를 자를 수가 없어요. 장마 전까지는. 그래서 3월 달에 꽃 잠깐 한 2주 보고는 보기 싫은 그 꼴을 봐야 돼요. 거기다 뭐 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래야 6월 되면은 그 굴을 캘 수가 있어요. 캐놔야 돼요. 캐놨다가 또 10월 달에 다시 심어야 돼요. 보관을 했다가.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꽃이에요. 장미보다 손이 더 가요. 그거는. 근데 예쁘니까
봄에 정말 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걔가 피어 있으면 정말 이게 어느 나라인가, 내가 네덜란드에 와 있는가 신안에 와 있는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꼴을 좀 보자고 그만한 고생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올해는 튤립을 화분에다 심었어요. 화분에다 심어서 꽃이 피면은 쫙 내다 놓고 꽃이 지면은 안 보이는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굴을 키우려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밭에 그렇게 안 이쁜 모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네, 안녕하세요. 아우, 우리 콩주님 반갑습니다. 감기 안 걸리셨어요? 걱정됐어요, 그날. 아니, 이렇게 날씨 추운데 선생님도 이틀 연장 밖에서 방송을 하시고 우리 콩주님 어저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학교 다닐 때 그 역사는 제가 거의 지존이었어요. 정말로 잘했는데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서 그렇게 역사를 지존이었어요. 국사가 정말 지존이었는데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월 뭐 그냥 그렇게 뭐 단종 뭐 그런 정도만 알았지 그렇게 세세한 뭐 소나무 뭐 그런 거 저 어저께 보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요. 너무 쌩쌩해요. 아우, 예, 다행입니다. 선생님도 오늘 방송하시면서 계속 해가 떠서 괜찮다고 몇 번 말씀을 하시면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니까. 진짜 강원도의 힘인가 봐요. 저희는 이런 날씨에도 여기서도 춥다고 막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튤립 이야기 하다 말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 안 이쁜 그거를 절대로, 예, 예. 진짜, 그죠? 예? 정말 걸어다니는. 진짜. 아니, 저 어저께 정말 너무 좋았어요. 뒷배경이 너무 멋지죠? 그래서 그것을, 그 잎사귀를 그대로 놔야 새로운 구가 또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뒤쪽에다 갖다 놓고 굴을 계속 물을 줘가면서 비료를 줘야 돼요. 또 그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비료를 줘야 돼요. 비료를 줘야 거기에서 구가 또 커요. 그 구가 또 커서 장마철이 되면은 얘가 물러서 썩거든요. 그때까지 캐지 않으면. 그래서 장마 전에 그 튤립 구근을 캐놔야 돼요. 캐가지고 말려요. 햇빛에다가 말려가지고 양파망 있죠. 양파망에 걸어서 시원한 데다 이렇게 걸어놔야 돼요. 그렇게 보관을 했다가 다시 12월 달에 그걸 심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지만 너무 예쁜 꽃이라서 제가 튤립을 또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나도 샤프란이라는 꽃이에요. 나도 샤프란이라고, 이제 샤프란이라는 꽃이 있거든요. 근데 봄에 피는 것은 샤프란이고 가을에 피는 것은 봄에 피는 것은 크로커스. 꽃이 거의 구분을 잘 못해요. 예, 그렇죠. 순식간에 순이님 이렇게 하나씩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봄에 피는 것은 크로커스. 이른 봄에 제일 먼저 정말 요만한 게 나와가지고 꽃이 피는데 아주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럽고 앙증맞은 꽃이거든요. 크로커스가. 근데 샤프란은 가을에 펴요. 거의 구분을 못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뒤에 있는 애가 꽃도 크고 강하고 오래 피고 예뻐요. 그래서 나도 샤프란이니까 나도 좀 끼워달라. 그래서 이름이 나도 샤프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튤립을 심었기 때문에 아까 튤립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주로 이제 심는데 저는 조금 늦었지만 이제 오늘 심었어요. 오늘 심었더니 싹이 좀 이만큼씩 나왔어요. 근데 튤립을 심을 때는 튤립 구근에 3배까지 땅을 파야 돼요. 그래가지고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심는 게 아니에요. 3배까지 밑으로 파서 심어야 걔네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얼어 죽지 않고 겨울을 나면서
걔네가 예쁜 꽃을 피워요. 예, 그래서 나도 샤프란이에요. 얘네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계량종인 것 같아요. 계량종인데 키는 한 30cm 정도, 20에서 30cm 정도 돼요. 그리고 쪽파하고 부추의 중간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피는 꽃인데 정말 예뻐요. 이렇게 무리지어서 피어 있으면은 정말 그리고 이제 향기도 좋아서 벌도 많아요. 얘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새와 새 소리가 굉장히 많이. 미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 소리와 벌이 끊이지 않는 그 청아 쑥부쟁이라는 꽃이 있어요. 그 우리 퍼플님이 좋아하시는 청보라색, 일반 보라색이 아니고 청보라색인데 걔도 아주 가성비 좋은 꽃이거든요. 진짜 가까우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막 봄 되면은 이렇게 꽃모종을 많이씩 분양을 해드려요. 이렇게 조금만 갖다 심어도 막 많이 번지니까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해드려요. 나눔을 해드리고 또 그분 댁에 제가 없는 것은 또 그분 댁에 있으면 가서 가져오고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이렇게 번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이제 꾸며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 돈을 주고 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샀어요. 굉장히 많이. 봄 되면은 꽃 사느라고 택배가 아주 우리 집에 그냥, 진짜 그러네요. 진짜 전원 참석 다 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많이 있는 꽃들은 제가 뭐, 버들마편초네, 청아 쑥부쟁이네, 뭐, 그, 허브 종류, 그런 종류 막 여러 가지로 리시마키아라는 꽃이 있어요. 노란색으로 피는 꽃인데 아주 지피식물로 아주 예쁜 꽃이 이파리가 노랗게 그런 꽃 잎도 있어요. 잎으로 그냥 꽃인 것처럼 그런 종류 있어요. 그래서 퍼플님 언제 오시면 제가 보라색 꽃 분양해 드릴게요. 여기 오시면. 예. 오늘 업무 시작도 안 했는데 배경 화면으로 30분이 지나왔습니다. 제가 많이 들어오셨을 때 이거 제 이벤트예요. 제가 오늘 37번째인데요. 100일 챌린지 37번째인데 10번 끝날 때마다 제가 이거 선물로 드려요. 2분씩 많이 들어오시고 날마다 들어오셔서 댓글 잘 달아주시는 분한테 들어오셔서 그냥 구경만 하시면 안 돼요.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무법자님 오셨어요. 예, 아우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개화 시기가 기냐고 물어봤는데 뭔 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그죠? 콩디님 욕심 나시죠? 12분이 오셨네요. 제가 12분이 오셨을 때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저기를 해야 되는데, 다중 송출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가 제 계정이 안틱하우스예요. 근데 제가 50명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못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유튜브 들어가셔서 안틱하우스 구독 신청 좀 한번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콩주님 잘 들어오셔요. 선물 제가 정말 좋은 거 드릴게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 계정이 안틱하우스입니다. 제가 50명이 안 돼가지고 동시 송출을 못 한다는 이 사실이 예,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인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예. 퍼플님, 콩지님 부탁 좀 드려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방송에다가 2번을 말씀드렸더니 3분이 구독해 주셔갖고 지금 32분이에요. 38분. 그래서 12분이 부족합니다.
진짜 제가 막 엄청 뻔뻔해져가지고 제가 부탁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요. 엄청 뻔뻔해져가지고 많이 들어오셨을 때 한번 해야지 하고 예, 예, 무법자님도 예, 아우 진짜 오늘 3분 확보했다. 40명 넘어가네. 오늘 우리 둔봉님이 3자리 숫자라고 막 엄청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 그래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시 송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자, 제가 이제 본분으로 돌아와서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이런 화분에다가 그 다육 모아 심기를 하고 있어요. 다육 모아 심기를 하는 이유는 이 다육이를 여기다가 한 가지만 심어도 되지만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모아 심으면 또 그 나름대로 예쁘거든요. 아, 그랬어요? 30.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비슷한 종류 또는 전혀 다른 종류를 같이 심어 놓으면은 되게 또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심는 이유는 심으면서 제가 이제 다육이를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려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100일 챌린지 하기 전에 제가 다육이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 100일 챌린지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친구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는 여기를 한번 보세요. 다육이를 자꾸 죽인다고 하시는 분들 죽인다고 동강 날다람쥐님 오셨어요? 날다람쥐가 발음이 어렵다고 했더니 동강까지 붙여갖고 이제 동강 날다람쥐로 아니에요. 시간 안 달라졌어요. 8시부터 저 원래 해요. 날다람쥐님 8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굽어졌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컸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크다가 뭔가 한번 위험한 일을 겪은 거예요. 얘가 위험한 일을 겪으면서 그래요? 겪으면서 얘가 이렇게 굽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되게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되면은 거의 장애인 수준이죠. 그치만 식물들은 이렇게 했을 때 멋스럽고 가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잖아요. 철사로 감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이렇게 컸어요. 자연스럽게. 그거는 뭐냐면 요 정도 이렇게 웃자랐다는 소리예요. 얘가 웃자라가지고 이렇게 굳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보시면 보통 나무들은 밑에가 굳고 위가 가늘어요. 근데 얘는 지금 밑에가 가늘고 위가 두껍죠. 이거는 뭐냐면은 밑에 있는 얘 이만큼 클 때는 상태가 영양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제가 이제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방송 중간에 그냥 나갔다가 바로 신청하고 오셨구만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이 정도 됐을 때는 적은 화분에 있다가 얘가 이제 큰 화분으로 옮겼겠죠. 근데 일반 나무들은 그러면 밑에가 이렇게 굵어지잖아요. 얘는 한번 이렇게 굳으면 다시 굵어지지 않아요. 얘는 여기는 보면 굉장히 굵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좋았던 시점부터 다시 굵어지는 거지 얘가 밑에까지 영양분이 가지가 않아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얘를 하나 일단은 한쪽에다가 뒤쪽에다가 키가 크니까 제가 한번 심어 볼게요. 어제 제가 장갑을 보라색을 꼈더니 그 보라색이라 제가 파란색 크로마키라서 얘가 노란색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제가 노란색 어저께 네몬 저기 했거든요. 예쁘죠? 이거는 에오니움이라는 꽃이에요. 에오니움이라는 다육이에요. 그래서 풀일 종류로 되게 예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얘가
여기 밑에다가 지금 흙이잖아요. 흙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얘가 깊지 않고 얕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넘어져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것이 철물점에 가면 있어요. 이런 거 사다가 여기다가 이제 일단 하나 받쳐놔요. 얘를 딱 받쳐놓으면은 이제 넘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얘를 받쳐서 넘어지지 않게 해놓은 다음에 다음 꽃을 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게 키가 제가 이제 앞쪽으로 일단 심어요. 에오니움. 예. 왜 앞쪽으로 심냐면 제가 이제 일단은 어찌 됐든 예쁘게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뒤쪽으로 심으면 제가 그거를 잘 모르니까 일단 앞쪽에다가 심고 제가 다 심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밑에다가 이게 이렇게 키가 너무 이렇게 전라도 말로 건정하다고 하거든요. 키가 너무 크니까 밑에다가 이제 이게 녹색이잖아요. 녹색인데 이제 이 밑에다가 하나 좀 빨간 계열로 하나 심어놔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얘가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에오니움 이름이 어려워요. 예. 근데 다육 이름이 어려운 것이 의외로 많아요. 예. 다육이 공부, 예. 제 방송에 들어오면 다육이 공부 많이 합니다. 제가 다육이에 대해서는 제가 100% 옳은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다육이를 20년을 키웠기 때문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뭐 딱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일단 하나 심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름이 이제 비치후리대라는 꽃이에요. 비치후리대도 어렵네요. 비치후리대. 예, 예쁘죠? 비치후리대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다가 꽃 키가 큰 것을 너무 같이 놓으면은 좀 안 좋으니까 얘는 조금 앞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심을게요. 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꽃을 심을 때는 제가 삼각형을 유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삼각형을 유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때로는 이렇게 약간 엇나가게 일단 한 가정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심었어요. 댓글 때문에 안 보이니까 예, 비치후리대. 예, 비치후리대 예뻐요. 예쁘죠? 그래서 꽃 이름을 하나씩 알아가시라고. 얘는 이 빨간 애는 빅레드라는 거예요. 빅레드. 큰 레드 꽃이라는 건데 얘가 이제 꽃이 크게 커요. 제가 이제 먼저 번에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면은 레드나 홍이나 이름에 홍이나 레드가 들어간 것은 빨갛다고 그랬어요. 얘는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요. 예, 얘는. 그리고 얘는 약간 오묘한 색이 나고 얘는 약간 살구색으로 물이 들어요. 나중에. 그래서 예, 비치후리대. 이름이 하도 많아서 다육이가 하도 많아서 제가 이름의 유래까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사람 발견한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화산석을 갖다가 사이사이다가 하나씩 넣어줘요. 그러면 얘를 받치는 힘도 되고 그 다음에 모양도 예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창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게요. 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종류 중에서 매혹의 창이라는 거. 얘네들은 이제 풀일 종류. 풀일 이렇게 우리 캉캉 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캉캉이라는 다육도 있어요. 정말 캉캉 치마 같은 그런 캉캉 치마도 있는데 얘는 이제 풀일 종류예요. 풀일 종류고 얘는 매혹의 창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매혹적이거든요. 얘가 매혹의 창이라고 하는데 처음 다육을 사시는 분들은 이런 종류, 풀일 종류 받아쓰기 풀일 종류를 하고 얘는 이제
얘가 어느 정도 다육을 키우신 분들이 2단계로 키우는 게 이제 이 매혹의 창이에요. 이 창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3분의 2가 이 창이에요. 창 종류예요. 가격도 엄청 비싸고요.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제가 10만 원에 팔아요. 저희 집에서. 10만 원짜리를 제가 선물로 두 분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혹의 창 중에서 얘는 레이블리라는 꽃이에요. 레이블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하면은 창 분류에서 레이블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레이블리. 얘는 길바. 레드 길바. 얘도 레이블리. 이렇게 정말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름이 다르잖아요. 예. 토끼풀 매혹의 창 토끼풀 장난 아니라고 지금 우리 눈말님이 매혹의 창 사이에 있는 토끼풀 뽑느라고 정말 엄청 고생했어요. 제가 진짜 말도 못하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와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풀 뽑아줘서 풀 뽑아주고 밑에 이 밑에 하엽 작업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말도 못하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일 또 온답니다. 자, 얘는 좀 다르죠. 이제 같은 창 중에서 아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너무 많이 알려주면 머리 뽀사져요? 아이고, 우리 콩주님이 그 정도의 머리 뽀사질 저기는 아니에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얘는 홍상생술이라는 다육이에요. 홍상생술. 얘도 뭐예요? 홍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빨갛게 된다는 소리예요. 빨갛게. 예. 가는이 뭐예요? 가는 이름이 홍상생술. 얘는 이렇게 뒤쪽에다가 제가 한번 살짝 심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클 거 아니에요. 크는 것을 감안해서 이제 좀 심어줘야 돼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이거를 보실 때, 자, 이렇게 심었어요. 뒤로 가기 한번 잠깐 하시면 댓글이 없어지면서 이게 잘 보여요. 한번 하시고 감상을 하시고 나서 다시 댓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이 뭐 할 때 보고 싶으면 뒤로 가기를 한번 누르면 댓글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걸 작품을 한번 보시고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좋다요? 예, 엄청 좋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모아 심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 상태로 놓아두면은 이 용토 있는 상태로 놓아두면은 얘가 물을 줄 때 이 흙이 얘는 지금 제가 용토라고 그랬어요. 흙에는 용토와 상토가 있어요. 용토는 수명이 1년, 상토는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이 흔히 꽃집이나 농약사나 이런 데 가서 분갈이 용토 주세요. 그래도 그분들은 상토를 줍니다. 거의 대부분 다 상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용토는 약간 전문적인 집이랄까? 분갈이 용토가 따로 있어요. 상토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우리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씨앗을 낼 때 빨리 씨앗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집중적으로 얘를 싹을 틔워서 어느 정도 키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벼농사 할 때 못자리 하죠. 그때 상토를 써요. 용토 안 써요. 용토로만 분갈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때 분명히 그 포장지에 상토라고 써 있는 거 사시면 안 돼요. 상토는 수명이 짧아요. 조금 있으면 흙이 이렇게 보통 흙이 마르면 이렇게 부석부석 이렇게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상토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아무런 영양가가 없이 그냥 이렇게 뭉쳐 있어요. 상토는. 그래서
상토를 사시면 안 되고 분갈이 할 때는 반드시 아니요. 안 섞어요. 상토는 용도가 뭐냐면 상토는 용도가 씨앗을 뿌려갖고 씨앗을 키울 때, 그 다음에 어떤 때 상토를 쓰냐면 그 우리가 삽목할 때 있죠. 수국 같은 거 삽목할 때 뿌리를 잘 내리게 하는 것이 상토예요. 영양가가 없으니까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 거름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하면 안 돼요. 죽어버려요, 걔가. 뿌리를 내리게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삽목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 잘라가지고 물에다 꼽았다가 이렇게 심잖아요. 그럴 때 영양가 있는 거름기가 있는 흙에다가 심으면 걔네들이 다 썩어서 죽어요. 걔네들 할 때는 반드시 상토를 쓰셔야 돼. 영양가 없는 거. 그 흙에다가 해야 얘네들이 뿌리가 잘 나와요. 왜냐면은 식물들도 종족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얘네들도.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위험한 상태, 내가 굶어 죽겠다 싶은 상태가 됐을 때 싹이 나오고 이 위에가 나오고 뿌리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상토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고, 용토는 이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어요. 용토 안에 1년 동안 얘네들이 살 수 있는 영양분이 들어있어서 반드시 분갈이를 하실 때는 용토를 사셔서, 일반 식물을 분갈이 하실 때는 용토를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이 다육은 용토만 가지고 하시면은 거기가 물 빠짐이 잘 안 돼요. 걔네들은 물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어. 근데 얘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사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깔아주는 마사. 이 마사나 모래도 바닷모래는 안 되고 강모래가 있어요. 바닷모래는 짠물이 있어서 안 되잖아요. 이게 강모래나 이런 마사를 섞어서 반반씩 섞어서 다육 분갈이는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예, 이해하셨죠? 예. 마사토. 예, 얘는 마사토. 마사도 중마사가 있고 소마사가 있고 대마사가 있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소마사는 대중소가 이 알갱이 크기로 갈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그냥 보편적으로 중마사를 써요. 이게 중마사예요. 소마사는 이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마사를 깔아주는데, 이 마사는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영양분이 없고,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을 줄 때 얘가 흙이 넘치지 않도록 밑으로 쑥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얘는. 그래서 얘를 높이 깔아줄 필요가 없어요. 얘는 위에만 살짝 덮어주는 식으로 깔면 물을 줄 때 얘가 저기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흙에 심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 마사에 심어져 있으면 보기가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이제 아직 다 안 깔았는데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훨씬 더 예뻐요. 얘가 모양도 예쁘지만 모양만 예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해요. 이렇게 흙을 눌러주는 역할. 그래서 물을 이렇게 샤워기로 주잖아요. 줬을 때 흙이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심고 안 심고 보다는 심으면서 그런 꿀팁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도 심는다. 이렇게도 예쁘잖아요.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아 심으면 모아 심는 또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 화분이 이제 쓸데없이 큰 화분이 있다. 그러면 그 화분을, 이거 뭐 내가 큰 꽃만 갖다가 심으려고 하지 말고 이 큰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모아서 갖다가 심는 역할도 한다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꿀 정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냥 이론적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제로 심으면서, 그래야 저도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예. 용토. 그리고 이제, 밑에다 넣고 심어서, 위에는 마사토를, 예. 근데 용토를 그냥 용토만 하시지 말고 마사하고 반드시 섞어서 심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기다가는 뭐 영양제나
그 다음에 그 뭐 노란색 이렇게 뭐 여기다 꽂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비료나 그런 거 주지 마세요. 얘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절대 필요 없어요. 용토면 충분히, 용토에가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사 섞어서 심으면 돼요. 굳이 그렇게 여기다가 비료 주면은요, 여기다 비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키가 이렇게 크고 막 입이 막 이렇게 되면서 물이 안 들어요. 세팅이 다 되면은 햇빛 있는 데다 놔야죠. 얘는 절대적으로 다육이는 이쁘다고 방 안에다가 거실에다가 탁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얘 물만 줘도 살죠. 물을 자주 주면 죽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시청에 1월하고 7월 달에 이제 인사 이동이 있어요. 인사 이동을 하면은 이제 아는 분 몇 분 이제 과장님이나 동장님이 이제 꽃 배달을 저희 집에 해줘요. 이렇게 다육이로 배달을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다육이를 심어가지고 이제 줘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꽃 배달을 아침에 했잖아요. 근데 다육이 너무 예쁜데 제 손에만 오면 다육이가 죽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물만 안 주면 안 죽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대부분 물을 많이 줘서 죽여요. 일반 관엽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잖아요. 얘네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니까 막 퍼질 대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결국은 뿌리가 썩어서 죽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물을 한 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어놓죠. 심어놓으면은 다른 식물들은 심고 나서 오늘 바로 물을 주잖아요. 바로 물을 주는데 얘는 바로 물을 주면 안 돼요. 지금 나름대로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제가 뿌리를 이렇게 밑에를 다 잘랐어요. 그 포트에서 꺼내서 보면은 뿌리가 막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뿌리를 상할까봐 그대로 심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포트에서 그것을 흙채 그대로 갖다가 심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는 반드시 흙을 다 털어야 돼요. 흙을 다 털고 뿌리를 한 3분의 1만 남겨놓고 잘라요. 얘는 뿌리 없어도 살잖아요. 뿌리 없어도 얘요, 한 달만 지나면 뿌리 다 나와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뿌리를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뿌리가 크면 이 뿌리를 먹여 살리느라고 이 위에가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도 왜 수술을 하면 이 내장이 다 안정이 될 때까지 밥을 안 주잖아요. 물도 못 먹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얘네들도 지금 오늘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갈이를 했다는 것은 수술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물을 바로 주시면 안 돼. 얘네가 일주일, 요새 같은 때는 일주일 지나도 괜찮고요. 2주 지나도 괜찮아요. 한 달 돼서 줘도 돼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요. 건강해져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물을 아주 흡족하게 주는 거예요. 이 마사에 원래는 이제 이 조금씩 심으신 분들은 마사를 씻어서 쓰라고 그래요. 이 마사를. 흙이 묻어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마사를 씻어서 쓰라고 하는데 저는 워낙에 많은데 언제 이 마사를 씻어서 쓰겠어요. 근데 마사를 안 씻더라도 물을 처음에 주실 때 1분 정도로 줘요. 얘를 샤워기로. 그러면 이 마사에 있는 흙이 싹 쓸려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흙이 시멘트처럼 돼가지고 굳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처음에 물을 줄 때는 아주 흠뻑 물을 주셔요. 흠뻑 물을 주시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날짜 정해놓고 주셔요. 제발 부탁입니다. 물 자주 주지 마세요. 그리고 얘네들은 반드시 햇빛 있는 쪽에다 내놔야 돼요. 햇빛 없는 쪽에다가 놓으면은 초록색 관엽식물이 돼버려요. 초록초록해져 버려요. 초록초록해지면, 다육이가 초록초록해지면 굉장히 안 이뻐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까 에오니엄 이렇게 생겨가지고 뾰족했었죠.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지금 자구를 달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쪽으로 보여야 되나?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해갖고 다 나와요. 자구가 나오면 새로운 또 꽃이 또 피는, 또 하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 일가가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강하게 키워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지금 계속 여기서 이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물 주지 말라고. 물을 줘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구분이 안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찔러보라고 그래. 젓가락 같은 거, 나무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찔러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뭐 수분이 있나 없나 구분 안 하셔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물을 주면은 아무 탈이 없어요. 거의 탈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얘가 좀 안 좋냐면 어떤 경우에 얘네가 좀 안 좋냐면은,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석이 아니라 제가 그냥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정석은 아니에요. 저하고 다른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우리 정무성님도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주고, 물을 이렇게 그냥 줘요. 주고 나서 한 달 동안 있다가 그냥 다시 또 물을 줘요. 근데 어떤 경우가 조금 저기 하냐면, 요즘 같은 겨울에 따뜻한 방에 놨잖아요. 따뜻한 방에 놨을 때는 수분이 빨리 증발이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따뜻하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저는 원래 1, 2월은 물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저희 이제 하우스 같은 데 있는 데는 1, 2월에는 물을 안 줘요. 왜냐면은 얘가 입장에 물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 얼을 염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프릴 같은 종류는 겨울에는 잠을 자요. 잠을 자서 얘네들은 물을 줘도 이 뿌리로 물을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1, 2월 달에는 물을 안 줘요. 그리고 7, 8월에는 이런 창 종류들은 또 잠을 자요. 그래서 걔네들은 또 7, 8월에 물을 주면 안 돼요. 얘네들도 덩달아서 그냥 같이 굶겨요, 저는. 안녕하세요, 이명숙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편하게 기르는 방법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키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가 한 20년 동안 키웠는데, 그렇게 키웠을 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각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꽂아봐가지고 물기가 없으면 물을 주라는 분들도 있고, 다육 고수들이 설명할 때 되게 어렵게 학문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르고, 사실은 물은 얘가 놓여있는 그 위치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더 막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었군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가지씩 이렇게 알려드리고, 근데 아까 우리 무법자님이 언젠가 한번 들었는데 잊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냥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알아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오늘 지금 용토하고 상토만 구분을 하셔도, 어저께는 제가 번식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용토하고 상토 구분은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상토를 사다가 쓰면은 얘가 처음에는 잘 크다가 이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분갈이 해놨는데 잘 컸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쫄아드는 거야, 얘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 상토를 쓰신 분들이에요. 영양분이 없으니까. 아무리 얘가 근다고 해도
기본 영양분은 있어야 얘가 클 거 아니에요. 크고 예뻐지고. 근데 상토를 쓰면은 계속 쫄아져요. 쫄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상토는 사다가 얘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뭐 거름 같은 것을 다 섞어서 쓰면은 상토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얘 좀 심자고 그렇게 몇 가지 되는 그런 퇴비나 이런 것을 사서 섞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다 해놓은 것이 용토라는 말이죠. 용토에다가 마사 섞어서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용토도 간혹 가다가 펄라이트를 안 섞어 놓은 용토가 있어요. 펄라이트가 하얀 스티로폴처럼 생긴 거예요. 하얀 스티로폴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용토를 보시면은 펄라이트처럼 아니 스티로폴처럼 짜잘하게 생긴 것들이 있거든요. 걔가 있어야 괜찮거든요. 그래서 걔가 없으면 이제 걔도 섞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펄라이트가 섞여져 있는 용토를 사시는 게 좋죠. 제가 다육 이야기만 나오면은 약간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막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물을 계속 줘요. 죽을까 봐서. 안 죽어요. 다육이는요 6개월 동안 물 안 줘도 죽지는 않아요. 얘가 안 예뻐지기는 해도. 근데 물 한 번 주면은 또 확 피어나요. 그 정도까지 굶길 필요는 없지만 한 달 동안 굶긴다고 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는 1년에 물 8번 밖에 안 줘요. 1년에 물. 왜 그러냐면 너무 넓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하나씩 제가 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많이 줄 적이 없어요. 그래도 엄청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오히려 더 물도 더 잘 들고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혹시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혹시 들어가시면 안틱하우스 구독 신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랬어요. 아우, 예. 제가 이렇게 보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안틱하우스로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좀 한 번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늦게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이번 주간 상품은 이제 오늘이 37번째니까 8, 9, 10, 3번 하면은 이제 이번 주간은 끝나요. 그래서 이거 선물 드리고 41번째부터 50번까지는 제가 50번이잖아요. 50번이면 반절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제가 이벤트를 한번, 작은 이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다육을 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다육을 키우면서 힐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힐링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보신 분들만 아신다는, 우리 퍼플님도 일반 꽃하고 다육이하고 다른 점을 아마도 느낄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베란다에 관엽식물만 가득 했었어요. 근데 다육이를 아는 순간 전부 다 처분하고 다육이로만 키웠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까지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정말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조금이나마 이제 보탬이 되었다 하면은 저는 더 정말 보람이 있고요. 오늘 저녁도 정말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하루도 무사하게 잘 지내시고 내일 저녁에 8시에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제 갤러리 밤의 안틱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다행입니다.